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정부와 전라북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검찰 수사관 가족이 자기 땅에 도로를 내달라고 완주군에 부탁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첫 소식 오중호 기자입니다. 한국GM 사태 첫날, 전라북도는 특별 전담팀을 꾸려 정상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상화가 어렵다면 공장 매각이나 전기차 생산 등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당에서 우선 설 명절을 보내자마자 총리를 방문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요인과 정치인이 줄줄이 다녀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GM 측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 앞당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GM과의 협의는 전적으로 한국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게 되면은 GM의 의도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협상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뭐 한국GM을 배임으로 고발하는 운동을 하듯이 지방정부들도 나서서 물량 감소와 비정규직 해고 등 한국GM 폐쇄 조짐이 이미 4년 전부터 예견된 만큼 뒷북 행정이라는 도민들의 눈총도 따갑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늘 군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TF팀을 3월 31일 이후로 해고 통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복지부에서 긴급 지원제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자격 제한 조건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 공장을 폐지한 지원은 솔직히 전라북도와 군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기차라든가 신차 배정을 해서 한 달에 반드시 저희들도 생산할 수 있고. 지금 빌려준 돈, 있는 돈 뺏어가지는 말을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지금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해주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겠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셔야. 군산 공장에는 전기차인 볼트를 생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실사가 끝난 다음에는 군산 GM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십시오. 네, 오늘 주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진전된 상황을 보고 드리고. 절대로 이 정부가 군산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경남 통영에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에 둔 지원, 대체나 보완 산업 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군산 지역 상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의 이른바 재량 사업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관 가족 땅에 길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완주군의 또 다른 서류. 검찰 수사관의 실명과 가족 명의로 된 땅 지도가 나와 있고 올해 있을 농어촌 도로 지정 고시에 포함되길 부탁하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땅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산 땅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완주군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에 대해 농어촌 도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고요. 일단 도로에 접해서 땅을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관은 어떠한 부탁도 한 적이 없으며 문건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도 검찰 수사관의 이름조차 모른다며 잡아댑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그분 여기 온 적도 없고. 군수 측근과 관련한 미심쩍은 문건들, 재량 사업을 통한 그들만의 짬짬이. 여기에 뿌리 깊은 부정청탁이 여전한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이 우리 삶과 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 물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 지방분권이라는 건 어쨌든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과정일 텐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합니다.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이 재정, 즉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에 재정분권 TF를 만들어서 지금 한 10여 차례 이상 각 기획재정부도 나오고 행정안전부도 나오고 각종 지방재정 전문가들 다 모여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가 상충한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형편이 나아지고 이득을 얻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얻어지는 그 이익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제일 좋기는 헌법적 가치로서 못 박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왔던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재정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균형 장치를 마련하겠다 표현은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평당 아파트 값이 평당 6천만 원이 갑니다. 그분들이 거두는 재산세보다 현실화하면 그 부분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런 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냈을 때 그것을 국토에서 균형되게 쓸 수 있는 합의를 한다든가 물론 개별 정치인들이나 그 단체장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그 합의를 이번에 하자는 거죠. 네, 그 또 하나의 관심사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분권형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느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당도 지금 현재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큰 틀의 합의는 저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금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개헌안이 확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그게 남은 건데 저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도 이걸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 해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여망이 모아졌을 때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든 국민으로서 정당한 정도의 기본적인 행정, 복지, 교육, 문화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국가 운용의 새로운 원칙들을 확립하는 길, 이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참여만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모두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약속해놓고 개헌 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우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각별한데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호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평등을 외칩니다. 올해는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 과거 여성들이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반응이 더욱 뜨겁습니다.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는 이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달라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은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추가 폭로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추행 논란에 휩싸인 전주의 한 대학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성폭력 고발로 전북 문화계에 큰 충격을 준 전주의 두 극단 대표 최모 씨와 백모 씨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의 태도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더 이상은 면피용의 사과가 아니라 정말 대책과 함께 논의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온 여성들의 용기가 위로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정기적인 만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민간 교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오늘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정 시장은 민주평화당이 아직 작고 힘은 붙이지만 전북과 호남의 이익을 대변할 유일한 정당이라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은 책임성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방직터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터 개발 이익금으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비 750억 원을 충당하자는 이미숙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외버스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운행 거리를 늘려 운임을 높게 받아온 것은 전라북도의 불투명한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